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일 대책을 내놓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선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판돈으로 인터넷과 IT 기업, 화장품, 방산 관련주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단 2명이 청약해 분양 승인 취소 단지가 나왔던 화성 남동천 청약 시장이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한 동탄호수공원 덕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최적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로드어드바이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최초로 로드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가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정부가 내일 추가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와 전망에 대해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골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된 후 3개월간 지방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줄어든 11만 8,486건에 그쳤습니다. 양극화는 수도권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재건축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신규 분양 물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이 재고주택보다 선호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초기 분양률, 미분양은 다소 증가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본격 분양 시즌이 열리는 다음 달 전국에 예정된 분양 물량은 이달보다 1만 3,261가구 늘어난 5만 2,492가구. 정부의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 적지 않은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시장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일 기준 8,455건으로 전달보다 41% 급감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9% 줄었습니다.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분양권 통계에 대한 착시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는 한편 화장품과 IT주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지난달 7,5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주당 160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르자 주식을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호조 기대감이 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환율과 불확실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외국인에게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큰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덜어내고 담고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탄탄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위주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덜어내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니 인터넷 IT 기업과 화장품, 방산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네이버로 2,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등 인터넷 IT 업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이제 사드 영향으로 팔았다면 외국인들은 사드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기업의 가치만 보고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로 최근 화장품주의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졌지만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화장품주를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시장에 몰린 유동자금이 2조 8천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실거래가 총액은 2조 8,200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상반기 거래 총액이 2조 7천여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3.4% 상승한 겁니다. 시도별 실거래가 총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곳은 4곳으로 서울이 1조 1,700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구의 오피스텔 거래 총액이 1,500여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오피스텔 거래 총액은 서울에 이어 경기,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업계에선 공급 과잉 우려에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효 자금이 여전히 오피스텔에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 말 단 2명이 청약해 분양 승인 취소 단지가 나왔던 곳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화성 남동탄인데요. 분양 취소를 했던 건설사가 다음 달 재분양에 나섭니다. 남동탄 청약 시장이 급변했기 때문인데요. 취재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분양시장이 화랑이던 작년 분양 승인 취소 사례가 나왔던 남동탄 청약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동탄 호수공원 덕분입니다. 동탄 호수공원은 16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약 23배 크기입니다. 일산 호수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큰 규모입니다. 이 공원 주변은 아파트와 문화, 쇼핑, 레저 공간이 어우러진 수변 친화형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호수공원 조성이 본격화되자 지난 7월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 1단지는 계약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달 분양한 사랑으로 구형은 전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이 201대 1에 달했습니다. 호수와 접할수록 그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물량은 희소성까지 갖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도 호수공원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광교 호수공원을 이루고 있는 신대 원천호수 양방향 조망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광교 고층 세대의 경우 분양가 14억 원에 1억 8천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안산 고잔 신도시에 있는 안산 호수공원에선 상가 임대료가 주변 지역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있는 고잔동 1층 점포의 평균 월세는 3.3제곱미터당 72,200원, 인근 사동이 3.3제곱미터당 51,300원의 월임대료가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최적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로드어드바이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익률도 비교적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내 최초로 로드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가 출범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사가 탄생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투자자문사 쿼터백 투자자문은 오늘 쿼터백 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산운용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쿼터백은 지난해 6월 설립해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투자자문사로서 이름을 알려온 업체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유형의 전문 사모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포부입니다.
자산운용사로의 성공적 전환과 다양한 유형의 상품 라인업 확충에도 계속적으로 힘을 써서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까지 자문 운용 인력이 사람인 경우에만 자문 일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과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계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월 하순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란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유효성, 안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체별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제출하고 실제 투자 자금을 운용했을 때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3에서 6개월간 운영 결과를 심사해 수익률 등을 공시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초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문 계약과 일명 ISA 계약에도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할 예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 ISA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의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두 신차 모두 가속력은 높이고 배터리 용량은 키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순간 가속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신차를 발표했습니다. 신차 모델 S는 순간 시속 0에서 96km까지 도달하는데 2.5초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가운데 가장 빠른 속력을 자랑하는 셈입니다. 스포츠카인 페라리의 라페라리와 포르쉐 918 스파이더와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페라리나 포르쉐는 판매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탑승 인원도 운전자를 제외하면 1명밖에 탈 수 없지만 신형 모델 S는 5명의 성인이 탈 수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게 만드는 데 있어 큰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차 발표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주행거리도 늘렸습니다. 신형 모델 S는 한 번 충전에 506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팩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시간당 100kW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최장 주행거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SUV 차량인 신형 모델 X 역시 2.9초 만에 9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465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두 차량 모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모델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35만 원을 내면 100kW 배터리팩으로 교체해주고 기존 모델을 주문해놓고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고객은 1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신형 모델로 교체해줄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출시 1년 만에 국내 누적 결제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결제가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누적 결제 금액의 25%인 약 5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 교통카드 등 부가 서비스를 위해 등록된 카드 수도 1,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기존 온라인 결제와 달리 삼성페이는 지문 인증 한 번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모바일과 PC로 대부분의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스페인, 호주 등 7개 국가에서 차례로 출시된 이후 통합거래 건수 1억 건을 달성했습니다. 삼성페이는 전 세계 440개 이상의 주요 은행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니언페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 주요 카드사와 알리페이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BC카드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어에서 원화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구글 플레이에서 컨텐츠를 구매하려면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해 국내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연회비가 높은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국제 브랜드사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BC카드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국내 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글 플레이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돼 기존에 지불했던 해외 이용 수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연회비까지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앱에 BC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신규 등록해야 하며 기존에 BC카드를 등록한 고객도 반드시 신규 등록을 해야 원화 결제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클로로메탈이소티아 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 졸리논 계열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 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CMIT와 MIT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펼친 한국의 슈바이처에게 헌정하는 JW그룹의 선천상. 올해 4회 수상자로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이 선정됐습니다. 김명애 원장은 한센인부터 소아마비, 퇴행성 관절염 환자까지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지금도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수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노 의사. 백발이 성성하지만 자신을 찾는 환자는 무조건 받는다는 원칙으로 여전히 하루 20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33년간 한센인과 소아마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재활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 존중 정신을 실천한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입니다. JW그룹의 중해학술복지대단은 어제 제4회 상천상 시상식을 열고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 수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기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또 부끄럽기만 한 것 같아요. 성천상은 JW그룹의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입니다. 중해그룹은 매년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해 상패와 함께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서 의료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JW 중해제약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참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야구르트 아줌마는 위탁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가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1202개를 설치해 내일부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앱으로 도시가스 신청 관련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차단 설치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앱을 개발해 12월부터 제공합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로 불리는 삼과형 환자가 작년 한 해 72만 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목을 움직일 때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 3명 중 2명은 40에서 50대였습니다. 전남 여수 율촌면에 위치한 여수애양병원. 전국 각지에 어려운 이웃이 모여들고 있는 이곳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김인권 명예원장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는 국립소록도병원에 6개월간 파견 근무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못내 마음에 걸린 그는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5년 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소록도병원을 공중보건의로 자진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부와 명예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29 청년 시절. 그에게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컸습니다.
김인권 선생님이 여기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뭐 서울대에서 정형외과를 했다 그러면 갈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뭐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나 뭐 금전적인 거나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어쨌거나 좋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근무하신다는 게 굉장히 뜻이 좋으신 선생님이었고, 아내와 생후 60일 된 딸을 데리고 다시 찾은 소록도에서 3년간 공중보건일을 마친 그는 국내 최초 한센병 전문병원인 여수애양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부임해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들을 돌보며 33년간 나눔의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라는 것은 미리 다 계산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쩌다가 보니까 또 이 애양원을 알게 되고 소록도를 알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좀 어려운 계층의 환자들을 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행히 그런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소록도에 계시던 우리 신원장님이든지 우리 병원의 여러 선교사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의사로서 이런 삶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 예방 백신의 개발로 소아마비 환자 수가 감소하던 90년대 들어서는 허리와 고관절,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치료비로 하루 약 15건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인공관절을 포함한 정형외과 수술 건수는 연간 약 4,000건. 오는 환자는 무조건 받고 불필요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진료는 특진 없이 오로지 대기 순서대로, 수술은 나이가 많은 환자부터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병원 접수 창구는 문을 열기 전부터 수십 명이 대기하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마가 걸으면 한 발짝도 못 딛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랬었는데 다른 병원에 다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원장님이 여기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오는 순서대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여기는 수술을 해줘요. 지금 엄마가 화장실을 못 다녔는데 지금 화장실을 가요. 그래갖고 원장님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의 인술은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케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수술 의료 봉사를 시작한 뒤 2007년부터 매해 미얀마 양곤 국립대학에서 인술을 베풀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올해 3월 정년 퇴임을 맞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환자들은 김 원장이 계속해서 병원에 남아 진료와 수술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환자들의 뜻에 따라 명예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그에게는 그 어떤 인생보다 근사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거 모릅니다. 다른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요. 사실은 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병원도 많이 깨끗하고 훌륭하게 새로 짓고, 또 제일 좋은 기구를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환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꿈꾸고 이 병원에 와서 목적으로 삼고 바라던 것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그랬으면 됐지 뭐 이상 더 바라는 거죠.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